2020년도에도 새롭게 베스 낚시를 시작하시는 베스 앵글러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필드에서 만났을 때 이제 갓 입문한 분들에게 시즌 중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리그가 노싱커 리그입니다. 왜냐하면 바닥 걸림에서 자유롭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 걸림 때문에 베스 낚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신에 바닥 걸림이 없는 장점 대신에 폴링하는 속도가 느리고요. 매우 천천히 오래 기다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잘 이겨내시면은 노싱커로 많은 베스들을 잡을 수 있고요. 실제 오래 하셨던 경력자분들 중에도 잘 모르는 필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노싱커로 탐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유 있게 천천히만 할 수 있으면은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잡지 못하는 것들을 노싱커로 초보분들이 잡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노싱커는 쉽게 얘기하면은 채비에 싱커가 없다라는 겁니다. 싱커가 있느냐 없느냐. 싱커가 없는 경우에는 노싱커라고 부르는 거죠. 바늘과 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채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림에서 자유롭고요. 천천히 폴링해서 어필력을 가지고요. 바닥에서 매우 천천히 기다렸다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끌다 보면은 포인트가 좀 여건이 좋지 않은 곳, 험한 곳, 돌들이 있는 곳에서 의외로 쉽게 런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라인을 묶는 방법 등이나 기타 액션 방법 등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요. 베스포인트 카페에도 조금만 검색애를 쓰시면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채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천히만 한다고 하면은 아마추어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이 필드 공략에서 아주 전천후로 마리수도 잡을 수 있고 런커도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하나가 매우 느리게 해야 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단점이 없는 채비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더블링거 이런 무게가 노싱커 웜을 선택하실 때는 가능하면 무게가 바늘 포함 한 10g 전후 요 정도 무게 정도는 돼야 캐스팅도 원활하고요. 어필력도 가질 수 있고 가라앉게 하는데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고 가벼운 걸 쓰다 보면은 캐스팅의 한계가 좀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걸 쓰면은 베스 어필력에서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자,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노싱커로 주로 사용하는 웜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웜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g 전후 정도의 무게를 가진 거라면요. 바늘은 평균적으로 4인치 기준 전후로 해서 와이드갭 3-0 요 바늘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고요. 각자 취향에 따라서 나는 좀 더 가볍게 쓰겠다 하면은 2-0, 좀 더 큰 바늘을 쓰겠다면 4-0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한여름에 5인치 이상 웜을 사용하실 때는 5-0 이상의 바늘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버진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걸 소개를 하기 때문에 3-0 바늘인데 오늘은 좀 더 큰 걸로 잘 보이라고 했고요. 더블링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스테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고요. 비거리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핫한 도라이브 스틱, 일본의 OSP 웜인데요. 도라이브 스틱이 있고 파요라는 곳에 있는 제블린 카피 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고요. 자, 요 웜은 폴링에 매우 강력합니다. 폴링 액션이에요. 그래서 노싱커 던지고 여유줄을 놔두면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꿈틀대는 액션이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도라이브 스틱입니다. 아주 강력하고요. 좋습니다. 폴링을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드래깅보다는 트위칭을 통해서 바닥에서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그 액션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노싱커 웜이고요. 스팅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요건 4인치고 역시 더블링거 전에는 스팅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노싱커 웜으로 비거리도 잘 나오고 폴링 액션도 괜찮고요. 트위칭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미노우 같은 액션도 잘 나오고요. 많이들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게리에서 만든 이카 웜입니다. 이카 웜은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비슷한 카피웜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게리에서 만든 이카웜이 오리지널이고요. 각 업체별로 그 지역에 원하는 사람들이나 제작자의 취향에 의해서 조금은 질기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은 매우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질겨가지고 찢어지는데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요. 와, 이거 너무 좋다. 뭐 찢어지지도 않고 이거 사용 오래 해.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게 장점만은 아닙니다. 부드러움이 베스가 물었을 때 이물감을 덜 느끼게 하면서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할 수도 있고요. 딱딱함이 찢어지지 않아서 좋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던질 때마다 덥석덥석 물어준다면 조금 더 질긴 웜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주 예민할 때 스테이에서 물게 해서 쉽게 뱉지 않게 하려면 훨씬 더 부드러운 게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저것들 사용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필드에 맞는 것들 선택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비거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노싱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필드에서 조금 더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요. 보통 내구에 쓰는 싱커들을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박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싱커를 박으면은 액션에서 폴링에서 이런 액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속에 이렇게 쉽게 떨어지고요. 액션에서 약간의 내구 형태의 액션을 줄 수도 있고요. 드래깅을 할 때 바닥을 이렇게 읽는데도 아주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법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카에 싱커를 하나 박아서 비거리도 높이고 바닥 읽힘도 좀 더 증대시키는 이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조하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바늘을 항상 보면은 노싱커 바늘을 끼우실 때 초보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카 같은 경우는 스커트 쪽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빼쓰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쪽에서 끼워서 이쪽에도 잘 나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거는 이런 겁니다. 자, 스팅거 같은 경우에도 바늘을 이쪽에서 끼는 게 맞죠. 이쪽에서 낀다고 베스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이카가 이쪽에서 끼워서요.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서 액션을 주면은 스커트가 물살을 가르고 이렇게 이런 액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방법 잘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렇게 끼우시죠. 이렇게 끼워서 끝을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뭐 이게 복잡한 거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노싱커를 끼웠을 때 이 바늘 끝부분이 걸림, 수초나 이런 걸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끝을 감춰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늘을 노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노싱커임에도 불구하고요. 숏바이트가 자주 일어나고요. 챔질을 했는데 빠진다든지, 특별히 내가 공략하는 지역에 걸림이 심하지 않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바늘을 오픈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베스가 물었을 때 쉽게 훅셋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늘을 오픈시켜서요. 그런데 던져서 걸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숨기는 거거든요. 숨기면 베스 걸림에도 똑같이 약해지는 대신에 다른 걸림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노출을 시키면은 다른 걸림도 걸리지만 베스도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부분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 노싱커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몇 가지만 더 첨부를 하면은 다른 채비로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봉돌을 먼저 끼우고 노싱커 채비를 하면은 프리리그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노싱커보다는 비거리가 훨씬 높일 수 있고요. 봉돌 무게에 의해서. 대신에 폴링은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바닥에서 드래깅이 아주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프리리그죠. 라인에 먼저 KTS 리그입니다. 라인에 먼저 끼우고 노싱커 채비를 하면은 KTS 리그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는 릴링에도 할 수 있고요. 폴링에도 아주 강력하고요. 바닥 드래깅에도 강력한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KTS 리그고요. 역시 KTS 리그도 무게별로 가벼워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 액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무게를 높여서 비거리를 늘리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가벼운 바늘을 이용해서 3인치 전후로
이런 채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라인에 뭘 끼우느냐, 황동으로 만든 이런 비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강에서 예전에 아주 많이 사용했던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걸림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3인치 웜이나 스트레이트 웜 중에 매우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을 라인에 황동 비드를 먼저 끼웁니다. 그리고 노싱코로 만들어진 아주 매우 가벼운 것들을 끼워서 바닥을 긁기도 하고요. 천천히 바닥 지형을 알 수 없는 걸림이 심한 곳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요. 아주 매우 효과적입니다. 텍사스 총알 싱커를 끼우고요. 비드를 끼우고 라인에 이 바늘기를 연결시키면 이게 텍사스 리그가 되는 겁니다. 노싱커에서 쉽게 텍사스 리그로 변환이 가능한 거고요. 지형지물, 물속에 이런 것들을 통과가 아주 쉽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 두들링이라고 해서 비드와 총알 싱커가 내는 소리도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 지역 같은 경우도 쉽게 공략을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역시 노싱커에서 출발한 거고요. 노싱커를 채비를 하고 라인에 비드와 총알 싱커를 끼워서 텍사스 리그로 공략도 아주 가능한 방법입니다. 노싱커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조금씩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웨이툭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싱커가 생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노싱커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바늘에 무게를 준 웨이툭을 가지고 노싱커 채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원래 원했던 바늘만 가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노싱커 액션에서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비거리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베스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게 그래서 비거리를 높인다라는 건 굉장히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필드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싱커 웜의 장점들을 잘 알고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반드시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멀리 있는 수초 쪽에 베스들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게 옆 사람이 잡고 있는데 나는 날아가지 않아서 못 잡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걸림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노싱커 웜인데 좀 더 무게가 나가고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웜들이 있습니다. 5.5인치 이상 되는 이런 스트레이트 웜들이 있고요. 다미끼 거고요. 바늘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비거리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물론 웜이 커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야마센코나 뭐 이런 스트레이트 런커라고 나오는 이런 스트레이트 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비거리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웜들 중에 하나거든요. 대신에 아주 작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큰 베스들을 확률적으로 높이는 방법 중에도 하나입니다. 요거는 섀도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는 물론 물 수도 있지만요. 노싱커니까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죠. 다른 웜보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액션을 줬을 때 테일 부분이 어필력을 가진다. 몇 번 던져보면 금방 압니다. 베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요. 내가 필드에 도착해서 폴링에 입질이 빠르게 오는지, 기다렸을 때 입질이 빠르게 오는지, 아니면 뭔가 움직였을 때 반응이 오는지는 그거는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셔가지고 터득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웜들을 준비를 하셨다가 내가 어떤 형태의 어떻게 던졌는데 반응이 오더라라는 걸 파악하시면은 그날 그 포인트를 공략하시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